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창원 경주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우수급도 그렇고 특성급도 그렇고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저배당 공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자와 호흡 맞춰 나갈 선수 찾는 게 우선이라는 점, 집중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오랜 공백기 안고 있었던 황무현 전일 솔직히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나름 훈련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황무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김지식과 전략적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도 김지식 반바퀴 젖히기 나섰는데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황무현이 김지식 활약에 나가도 되고 후미권 마케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황무현과 김지식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장창재가 끌어나서 황무현 뒤 털어버리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몸 상태 봐서는 황무현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칫 황무현이 임명관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지식도 정면 대결 한번 펼쳐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지식의 강공 승부, 황무현이 빠질 강우 김지식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무현과 김지식 전일 같은 경주 운영이라면 황무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수성팀과 세종팀, 동서울팀 3개 팀이 맞대결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3개 팀 맞대결보다는 아무래도 류지열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팀 대결로 경주가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타협점으로 류지열이 경주를 마무리 지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래저래 조용하는 류지열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자력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지열과 조용하는 전략적인 협공은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류지열이 김용모를 완벽하게 또다시 한번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모도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류지열과 김용모 수성팀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과의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인치환 전일 낙차 첫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직선에서 김영수까지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김영수를 좀 지켜주려고 부단히 후미까지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종속이 안 나왔죠.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서면서 조용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거 고향 양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화를 만났습니다. 박병화 때리고 인천이 몰고 가서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엄정일과 호흡을 먼저 생각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은 엄정일이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인천이 확실하게 엄정일을 챙겨준다면 김포 완승을 먼저 과거 고향팀 박병호 버티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창원 특성급 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으로 나서게 되는 경주죠. 편성 쉽습니다. 박용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공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과의 동반 입상 임채빈이 많아요. 하지만 공태민이 점수가 높았을 때 임채빈이 공태민을 챙겨줬습니다. 전일도 공태민 챙겨주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박용범이 점수가 더 높죠. 또 경사권 연합까지 가능한 박용범이라는 점에서 전 임채빈이 챙겨준다면 공태민보다는 박용범과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요, 아무래도 임채빈, 박용범, 공태민의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무현 좀 오랜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일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황무현이 과연 제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 관심사였었는데, 직선에서 추임 나오는 거 보니까 후미 견제까지 하면서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특선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태현과 훈련하다 보니까 황무현이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득점도 높은 상황이고 전반적인 편성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일도 황무현 무난하게 우승타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뭐 김지식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지식도 부상 공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난해차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거 보니까 11초 대 중반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면이 김지식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뒤에다 붙이고도 가능하고 앞에다 두고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5번에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5번의 뒷자리는 3번이나 4번 장찬재가 마켓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찬재가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순리대로 간다면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죠. 5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5번과 2번하고 2번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황무현이 전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무현이 자칫 김성근이라든지 이명환의 선행을 좀 활하게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뭐 김지식도 한번 충분히 짧은 황무현이기 때문에 뭐 정면 대결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건재물 과시에 나갔었던 황면이긴 합니다만, 황면이 빠져준다면 김성근 챙겨 나가려다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직전에 저치기까지 나섰었던 이 김지식의 후미를 류근이가 막혀 나가는 거죠. 충청권 선배 류근이가 막혀 나가거나 장찬재가 끌어내가지고 2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이 붕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노려보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좀 황무현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황무현이 전혀 보여줬었고 또 호미점이라는 거 뭐 김태현하고 훈련했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황무현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고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수성팀 선수들, 세종팀 선수들, 동설팀 선수들 3명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유재열하고 조용한, 정윤재, 곽현명이 모두 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과연 팀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팀을 떠나서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조용한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곽현명이 때려줄 수도 있고 정윤재가 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류지알의 뒷자리는 조용하니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팀 대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팀 대결 떠나서 2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팀 대결로 편성이 짜여졌어요. 하지만 선수들이 팀 대결로 결코 경주가 진행이 안 된다는 점, 좀 강자들이 타협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을 놓고 보더라도 동반 입상 쪽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뭐 팀 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요, 아무래도 류지열 입장에서 김용모를 한번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세종팀 쓰고 동서울팀 쓰고 수성팀 쓰게 된다면 류지열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김용모도 요즘 마크는 곧잘 해요. 잘 따라 나선다는 점에서 수성팀 완승 정도는 2번하고 1번 정도는 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과 5번이죠. 김용모도 아예 자연스럽게 조용한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2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뭐 류지열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자칫 이번 편성 팀 간 대결로 경주가 흘러버린다면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곽현명이 때리고 조용하니 몰고 가거나 김명수의 선행을 조용하니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류지열, 김용모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지난 광명 경주처럼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지열이 항상 강축으로 나섰을 때는 고전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편성도 좀 류지열이 김용모를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발목이 잡힌다면 5번하고 7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이죠.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7하고 54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팀 간 대결이긴 합니다만 팀 간 대결보다는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타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먼저죠. 세종팀, 수성팀입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채빈은 득점 높은 선수들, 강자들과 호흡 많이 낮춰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류지열은 본인의 연대 만나면 적극적으로 협공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챙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입니다. 전일 인천이 8월 달에 낙차 후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김영수의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김인천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완급 조절이 나가면서 김영수를 지켜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조용한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몸을 만들고 출전하고 있는 인천이라는 점에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과연 과거 양주 고향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화 선행 활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전일 박병화의 선행을 몰고 가면서 스무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태민이니까 직선에서 들어왔었지 거의 박병화를 지켜주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병화도 타이밍이 작고 홈이 좀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도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인천이 박병화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파워 피파업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김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엄정희를 좀 더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고향 양주에서 함께 훈련하다가 김포팀까지 넘어온 선수들입니다. 엄정희는 전일 몸싸움에서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복승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김포팀 엄정희를 먼저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마크 놓쳤습니다만 금일은 엄정희에게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마크 정도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김포 안승 쪽에 6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 확실하게 박병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이 박병화 몰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하고 6입니다. 고만고만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3번 쪽 김포팀 안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인천의 기세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박병하고 김태환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병화가 김태환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인천이 타이밍 기다리다가 엄정히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에요.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7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이번 편성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엄정이라는 점에서 노려본다면 27하고 23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보니까 인천의 기세가 월등한 것 같아요. 지켜주면 6번, 2번 넘어서면 6번, 2번 넘어서면 6번과 3번인데 그래도 김포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3번, 2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3연승이죠. 임채빈이 과연 박영범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공태민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공태민이 임채빈과 동반 입상하면서 동반 입상 놓고 본다면 공태민이 박영범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공태민이 100점대 기록했을 때 임채빈이 공태민을 많이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지금은 박영범이 101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태민은 고전했었던 경주가 많다 보니까 100점대 아래로 낮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임채빈 입장에서 득점 높은 선수를 먼저 챙겨 나가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산에서도 함께 연합훈련까지 했었던 박용범이 아무래도 임채빈의 뒤를 밀고 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도 아무래도 박용범의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순리대로 경주 풀어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입장에서는 6번을 좀 더 챙겨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것 같겠고, 그래도 뭐 공태민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챙겨준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1번, 6번, 1번, 7번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비슷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두 차권 함께 사기는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력은 그래도 박용범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1번, 6번, 7번 3복승은 한 방일 것 같습니다. 한데 3복승 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배 배당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란 점에서 3복승은 끝까지 배당판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배당판 1.0배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16과 17인데 1번과 6번의 협공이 아무래도 우선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이 짜졌습니다. 청평팀, 가평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청평팀은 비파업 선수들이고 가평팀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과연 가평팀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청평팀 완벽하게 제압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청평팀은 딱히 주드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뭐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 가평팀 선수들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3명의 선수가 모두 다 가평팀 선수들은 아닙니다. 이길섭하고 박대하는 순수한 가평팀 선수들이고, 김주석은 팀만 가평에 속해 있다 뿐이지 양양에서 고병수, 정용규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양양팀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존폐 위기에서 팀을 없애기보다는 가평팀에 합류하면서 팀은 가평팀이긴 합니다만, 김주성은 순수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이길섭과 박대하는 가평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같은 팀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뭐 전부 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석 입장에서는 박대환을 챙겨주는 작전, 경주 운영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객관적인 기량과 실력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과 6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6번입니다. 7번, 6번 쪽에 7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길섭이 과연 박대환을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석이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타점부터 때려버린다면 이번 편성 뭐 이길섭도 충분히 쫓아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선 뭐 7번, 6번, 5번, 7번, 6번, 5번 3복 견주권, 7번, 6번, 5번 3복 견주권 가평팀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종현 정도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6번,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6번, 5번이죠. 가평팀 완승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박대환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 운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주석이 아무래도 좀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 뭐 박대환은 편안하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지점이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김주석이 버티는데,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 박대환은 앞선에서 힘쓰는 선수 상대로 살짝 잡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김주석 버티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박대환의 취입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쌍의 중심 7번과 6번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복승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김주석과 박대환, 이길섭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번 이번 편성 팀과 팀 대결로 맞대결 시작하게 된다면, 뭐 덮고 시작한다면야 김주석과 박대환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이변이 발생된다면 7번하고 3번, 4번하고 3번이라든지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쉽게 간다면 7번과 6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용주가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월등한 기량 발휘 나갔었던 이용주입니다. 이용주가 과연 전장인을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두 선수가 과거 유성에서도 훈련했었고 또 파업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용주가 전장인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장인도 마크에 의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6번 달고 쏘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이죠. 1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용주가 무리하게 전장기를 챙겨 나가기보다는 이성광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성광도 이용주 인정하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1번과 5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6하고 1호입니다. 비파업 완승이냐 전략적인 연합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과 6번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과는 좀 확연하게 다른 게 윤우신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고 이성광이라는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장태찬이라는 몸싸움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비법 선수들이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윤우신이 힘을 써주고 이성광이 몰고 갑니다. 장태찬이 호미권 막혀 나간다면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5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3번 정도는 5번하고 7번, 5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7하고 53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용주가 세죠. 1번과 6번입니다. 비파업 완승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차 경륜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어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많이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